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에게는 사귄 지 2년이 넘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친한 친구의 아는 동생이었는데 우연히 친구를 따라 술자리를 나왔다가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제가 열렬히 구애한 끝에 사귀게 되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여자다 싶었어요. 제 이상형이 박보영이거든요. 근데 정말 박병처럼 작고 아담한 체구에 쌍꺼풀이었음에도 큰 눈, 하얀 피부, 동글동글한 코, 그냥 모든 게 다 이뻤습니다. 여자친구랑은 4살 차이인데요. 처음 만났을 때 여자친구는 아직 대학생이라 직장인인 제가 나이도 많고 어려웠었나 봐요. 조금 거리를 두는 듯 했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저는 제 여자친구의 일상에 조금 다가갔고 마침내 제 여자친구도 저를 좋아하게 되면서 우린 사귀게 되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이상형을 사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완벽한 제 여자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랑은 큰 다툼 없이 예쁘게 잘 사귀고 있었어요. 여친은 대학을 졸업 후 곧 취업을 했는데 회사 생활에 적응이 어려웠는지 곧 그만두고 최근에 좀 더 좋고 큰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 힘들지만 열심히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물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후로는 대학을 다닐 때보다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이건 우리에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보고 싶은 마음만 일으킬 뿐 서로에게 질리거나 권태기가 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자친구가 새로 입사한 회사 때문에 여친의 친언니와 함께 살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여친의 언니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그 직업에 걸맞게 늘씬하고 세련되게 생겼어요. 둘이 친자매라지만 정말로 느낌은 정반대였습니다. 제 여친이 토끼 같은 느낌이라면 여친의 언니는 요염한 고양이 같았어요. 여친이 지금 여친의 언니와 함께 사는 집은 제가 사는 곳과 정반대에 위치하는 바람에 차로도 1시간이나 걸려요. 저는 항상 데이트 후에 여친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이사한 후로는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 후에 여친을 따로 데려다 줄 필요 없이 서로에게 편하게 여친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려곤 했습니다. 여친의 언니가 종종 집에 있어서 같이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셋이서 잘 놀곤 했어요. 여친의 언니는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저를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마침 동갑이기도 했고요. 어느새 우리는 친구처럼 곧 잘 놀고는 했어요.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어요. 저와 제 여친은 여느 때처럼 업무를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는데 여친이 사진을 한 장 보내더라고요. 점심엔 뭘 먹었는지, 오늘은 뭘 입었는지 자주 사진을 찍어 보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봤는데 세상에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보내준 게 아니겠어요? 코피가 쏟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친은 언니 유니폼을 입어봤다면서 잘 어울리냐고 묻길래 장난하냐고 이렇게 이쁜 걸 왜 이제서야 보여주냐고 당장 입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여친은 제가 너무 좋아하자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다며 오늘 언니가 늦게 오는데 그럼 오늘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남자라면 다 있는 로망 아니에요? 점심부터 흥분이 돼서 이리고 나발이고 그냥 여친에게 가고 싶었어요. 근데 웬걸 거래처에서 주문을 늦게 하는 바람에 야근 아닌 야근을 해야 했어요. 여친에게 조금 늦게 끝날 것 같다고 말하니 자기도 조금 늦을 것 같다며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오라고 했습니다. 부랴부랴 일을 마치고 여친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주차를 한 뒤 여친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더군요.
씻느냐 못 들었나 싶어서 그냥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니 여친이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잠이 들었나 싶어서 가까이 가니 웬걸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절 기다리느냐 살짝 잠든 건지 자는 척 하는 건지 엎드려 있어서 살짝 헷갈리더라고요.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여친을 보자마자 전 터질 것만 같았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여친의 위로 올라타 그녀를 안아버렸어요. 여친도 좋은지 좀 더 몸을 제게 바짝 기대더라고요. 그렇게 뒤에서 여친을 안으면서 키스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키스한 후 자세를 바꾸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제 밑에 있던 건 여친이 아니라 여친의 언니였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멈추자 여친의 언니는 그런 저를 밀치고 올라타며 계속 이어갔습니다. 제가 당황하며 말리려 하자 제 두 손을 잡으며 조금만 더 이러는데 그 모습이 아찔해서 저도 이성을 놓아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여친이 없는 동안 여친의 언니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일을 끝낸 후에 여친의 언니는 오랜만에 해서 좋았다며 근데 이제 곧 동생이 올 테니 너는 가보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욕실로 들어갔어요. 전 심란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도망치듯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여친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여친은 야근에 없었던 회식까지 겹쳐 이제서야 끝났다고, 미안하다고, 많이 기다렸냐며 전화 좀 받아달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여친의 전화가 계속 오길래 피곤해서 퇴근 후 집으로 바로 왔다고 걱정 말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죄책감에 도저히 여친의 전화는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은 그냥 문자만 하며 여친을 피해 다녔습니다. 갑자기 이러니 당연히 여친도 속상해 하더라고요. 여친을 어떻게 대할지 몰라 무작정 피하기만 했습니다. 여친이 결국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지 얼굴이 헬쓱한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근처 카페에 들어가 대화를 나눴어요. 여친은 자기에게 실증이 난 거냐며 울며기며 말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친의 언니와 있었던 일은 절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 힘든 일이 있어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다며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여친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여친을 만나 화해의 키스를 하고 여친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여친이 잠시 들어와서 언니랑 인사도 하는 겸 쉬고 가라고 했지만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여친의 언니를 만나는 것도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다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제 여친이 여친의 언니와 제 사이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라도 하는 날에는 전 여친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후로는 여친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만 할 뿐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피곤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친을 데려다 주는데 마침 여친의 언니도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 마주쳐 버렸어요. 퇴근길인지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그날이 생각나서 아찔했습니다. 여친의 언니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제 반응이 재밌는지 운전석에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제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렇게 서둘러 여친을 내려주고 여친과 여친의 언니가 집에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여친의 언니의 뒤태에 더 눈이 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친 언니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건지 전 미칠 것만 같은데 자꾸 여친의 언니가 생각이 나요. 그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여친이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여친의 언니와도 잘 지내고 싶어요. 제 욕심인가요? 어떻게 해야 여친과도 여친의 언니와도 잘 지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평범한 유부남입니다. 평소 사연을 재밌게 듣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저에게도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어요. 저와 제 아내는 평소 잘 알던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제가 특히나 잘 맞았던 부분은 둘 다 여행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라 액티비티를 즐겼어요. 아내와는 여름에는 수영과 서핑보드, 겨울에는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주로 즐기며 등산이나 조깅 등의 데일리 운동도 늘 함께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아내는 탄탄하고 늘씬한 몸매를 가졌어요. 지금도 애가 있다고 하면 다들 놀랄 정도로 몸매가 대단합니다. 본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연애할 때는 곧잘 몸매가 부각이 되는 옷을 입곤 했는데 그때마다 여자며 남자며 다들 제 아내를 힐끔힐끔 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이런 여자가 내 아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기도 했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저도 운동이 취미라 근육이나 체력에는 자신 있었어요. 육체적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라 저에게는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게 고역이었어요. 아내와는 결혼 후에도 늘 함께 운동을 다니다가 직장 선배의 추천으로 산악회를 가입하게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아내와 산악회 활동을 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었죠. 문제는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게도 드디어 아이가 생겨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아내가 몰래 혼자서 산부인과를 다녀와 찍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보, 이제 당신도 아빠가 됐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정말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내는 입덧이 심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몸이 힘드니 계속 화를 내고 짜증이 많아졌습니다. 감정 기복도 심해서 웃다가 울다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도 점점 힘들어지더군요.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내 곁에서 아내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아내 곁에서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정성을 다해 아내를 돌보자 아내도 고맙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미칠 것 같더군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항상 집에서 아내를 돌보자니 활동적인 것을 좋아해 집에 있는 게 고역인 제게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서 두통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타이레놀로 하루하루 연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대뜸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이 가까운 곳에 있어 바로 아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던 아내가 정말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었는지 너무 잘 먹더라고요. 시댁에서도 그런 아내가 안쓰러웠는지 애 낳을 때까지는 그냥 여기서 지내라며 너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해주겠다며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임신을 했다지만 회사 생활도 해야 하고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결국 아내는 주말에는 시댁에서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에게도 자기에게도 좋을 것 같다면서 솔직히 여보도 나 돌보느냐 힘들지 않았냐며 주말에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더군요. 아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뭔가 해방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토요일에는 아내를 시댁에 데려다 주고 일요일에는 시댁에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생각해보니 결혼 후 아내가 없이 주말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아내를 시댁에 데려다 주고 집에 오는데 좀 허전하긴 하더군요. 그래도 몸도 좀 풀고 바람도 쐴 겸 한강에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저녁에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한잔했어요. 오랜만에 맥주를 마시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또 오랜만에 산악회에 나갔어요. 아내가 임신한 후로는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새로 들어온 멤버가 있더군요. 그 여자분은 야외 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정말 새하얀 피부에 여리여리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산행을 시작하자 다들 하나둘씩 무리를 지어 이동을 하는데 저와 그 여자분만 일행이 없어 자연스레 산행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산을 오르는데 그녀는 산악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등산 초반부터 힘들어 하길래 옆에서 부축해주며 그녀의 페이스에 맞춰 오르다 보니 저희만 많이 뒤처지더라고요. 그녀는 많이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꼭 정상 등반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니 무리하지 말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저희는 중간에서 내려오는 무리를 만나 함께 하산했지요. 그렇게 집풀이도 함께 하고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도 산악회에 나가자 그녀가 반갑다는 듯이 제게 인사를 건네며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렇게 매주 산행을 함께하며 우린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악회 단톡방에서 저를 보고는 저에게만 따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토요일에 시간이 되면 산악 장비를 사고 싶은데 자기는 봐도 잘 모르니 혹시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일요일에 만나던 그녀를 토요일에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그녀를 본 순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등산복을 입고 있던 그녀를 보다가 하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을 보는데 그녀의 하얀 피부가 더 부각되어 그렇게 청순 가련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예쁘더군요. 제가 살짝 벙져 있자 뭘 그렇게 서 있냐며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아 이끌더군요. 사실 산행하면서 도와주느냐 항상 손을 잡았지만 이때는 좀 묘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의 손에 이끌려 매장에 들어가 신발이며 스틱이며 가방 등등 물건들을 꽤 샀어요. 장비가 꽤 많아 혼자 들고 가긴 무거워 보이더군요. 그래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물건을 같이 들어주다 보니 자연스레 그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혼자 사는 집치고는 꽤 넓더라고요. 그녀는 오늘 고마웠다며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집에서 단둘이 치맥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제 옆에 앉아서 계속 웃으며 스킨십을 하는데 저도 안 한 지 오래돼서 금방 몸이 달아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도 대담하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거부하지 않더라고요. 자연스레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가 더욱 열렬히 제 목에 팔을 감싸고 달려들더군요. 그대로 그녀를 들쳐업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그녀를 안았어요. 체력이 좋은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하지만 그래서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이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매주 토요일 밤마다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내고 함께 산악회를 다녀왔습니다. 등반 후에는 저는 아내를 데리러 시댁에 갔어요. 아내에게 살짝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만큼 아내에게도 헌신했습니다. 산악회에서 그녀를 만난 후에는 쌓이는 게 없이 모든 것을 내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개운했어요. 한 번은 천천히 산행을 하면서 일부러 일행들과 뒤처져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키스를 하다가 그녀가 뒤를 돌아 나무를 잡고 엎드리더니 저를 재촉했어요. 그렇게 그녀를 뒤에서 안았어요. 야외에서 하니까 정말 스릴 넘치더라고요. 누가 볼까봐 걱정되다가도 평소보다 더 흥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짜릿하게 그녀와의 만남을 지속하다가 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임박해 오면서 산악회에 소홀해졌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녀와는 멀어졌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아이를 돌보느냐 정신이 없어요. 그치만 산악회에서 만난 그녀가 종종 생각이 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그녀가 아직도 산악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좀 더 크면 산악회를 다시 나가 그녀를 만나고 싶긴 하네요. 아직도 산악회를 나오는지 잘 지냈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지금 제 아이는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빨리 커서 아내와 단둘이 주말마다 산행이든 뭐든 다니고 싶어요. 함께했던 모든 액티비티들이 그립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게 그 어떤 운동보다 체력 소모가 큰 것 같긴 해요. 늘 피곤하네요. 체력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가요? 그냥 요즘 따라 그녀가 자꾸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썰조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덜컥 임신을 하는 바람에 결혼을 서둘러 했었어요. 물론 정말 좋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부가 되었고 어느덧 10년이 지났네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집안도 좋았고 그도 탄탄대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좋은 사업 계획이 있다며 지방에 미팅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성공해야 하는 계약건이라면서 사전에 예약했던 가족사진 촬영과 같은 날이라 미안하다고 촬영일을 다음으로 미뤄야겠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알겠으니 걱정 말라며 그에게 필요한 짐을 챙겼습니다. 급하게 바뀐 일정에 남편도 정신이 없던지 중요한 서류를 빼먹을 뻔 하더군요. 부랴부랴 짐을 다 챙기고 그렇게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어요. 남편은 많이 급했던 모양인지 내려가는 고속도로에서 엄청난 과속으로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며 앞서 나가려다 결국 큰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만 같았어요. 성인이 되자마자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로 생활하던 제가 남편 없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저도 남편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제게 하나뿐인 딸을 위해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재산과 사망보험금, 그리고 시댁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작은 건물을 하나 마련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월세라도 받아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희 집은 3층이었고 2층에는 세 가구, 1층에는 가게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활해야 했던 제게는 정말 너무나 다행이었어요. 덕분에 제 딸은 잘 자라서 지금은 대학에 다니며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층에 제가 혼자 살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딸이 쓰던 방을 정리하던 중에 그냥 문을 살짝 잡아당겼을 뿐인데 손잡이가 빠져버렸어요. 딸아이가 손잡이가 망가졌다고 몇 번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때 마침 아래층에 사는 총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총각인데 가끔씩 반찬을 나눠주거나 종종 얘기를 나누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니 이 정도는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할 겸 2층으로 내려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곧 총각이 나왔는데 금방 씻고 나온 모양인지 바지만 입은 채로 머리를 살짝 털고 있더라고요. 늘 몸이 탄탄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공사 현장에서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잔 근육이 너무 섹시했어요. 저도 모르게 대놓고 쳐다봤는지 총각이 능글맞게 웃으며 사모님, 제 몸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정말 창피해서 얼굴이 터질 것 같이 달아올랐어요. 뒤늦게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하자 총각이 제 손에 들린 손잡이를 보고는 손잡이가 빠져서 오신 거냐며 도와주겠다며 옷도 입지 않은 채 그대로 집을 나섰어요. 3층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어찌나 의식이 되던지 제 달아오른 얼굴은 식을 줄 몰랐어요. 그렇게 3층으로 올라와 딸이 없는 혼자 사는 집에 총각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총각이 수리하기 쉽게끔 미리 찾아놨던 연장 도구 세트를 꺼내자 또 능글맞게 웃으며 세트 손잡이가 아닌 글쎄 제 손을 잡으며 슬쩍 쓰다듬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급하게 손을 뺐지만 총각의 거친 손을 계속 잡고 싶었어요. 아랫집 총각이 위통을 벗고 아줌마 혼자 사는 집에서 손잡이를 달아주고 있다니. 총각은 연장을 이리저리 만지며 손잡이를 고치는데 그럴 때마다 그의 팔뚝에 요동치는 근육이 너무 섹시해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그의 옆에서 계속 쳐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총각의 팔뚝을 덥석 잡아버렸습니다. 정말 단단했습니다. 저 아래도 이렇게 단단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손잡이를 고치던 총각이 또 씩 웃더니 다 고쳤다며 팔뚝을 잡았던 제 손을 잡아 그 손잡이를 잡게 하더라고요. 손잡이는 정말 말끔히 고쳐졌더라고요. 방문이 제대로 닫히는지 확인하며 손잡이를 잡고 있던 저를 뒤에서 힘껏 안아버렸어요. 뒤에서 느껴지는 아랫집 총각은 정말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정적으로 키스하고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그렇게 아랫집 총각은 제 집에 수시로 낙낙낙낙 거렸어요. 제 방은 물론 거실, 딸의 방, 다락방, 그리고 베란다까지 아랫집 총각의 체력은 대단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도 절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 정도였죠. 그렇게 멈출 줄 모르던 아랫집 총각이 바쁘다며 서서히 찾아오는 날이 잦아들었어요.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하고 촉이 왔었습니다. 몸 정도 정이라고
정이 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깊은 관계는 아니었기에 저도 서서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 계약이 만료가 되어 아랫집 총각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기 전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랫집 총각의 집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새를 들어와 살고 있지만 종종 식을 줄 몰랐던 아랫집 총각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썰주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연 제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썰주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재수를 하게 된 불운의 재수생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서도 많이 속상하셨는지 괜찮다고 위로를 해주시면서 1년 동안 아낌없이 지원해 줄 테니 재수를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한 번 더 도전을 하기로 결정했고 부모님의 지원으로 좋은 과외 선생님을 구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아시는 분이 딸인데 소위 말하는 그 좋은 대학에 다니면서 과외 경험도 많다길래 군소리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잘 집중이 되지 않길래 부모님께서 근처에 자취방을 구해주셨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길래 뭐지? 내가 언제 배달 음식을 시켰었나? 싶어서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엄청 귀여운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제 어깨까지 오는 아담한 키에 긴 갈색 머리였고 흰 티에 딱 붙는 청치마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풍겨오는 향수향에 정말 아찔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여자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오늘 과외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그날이 과외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허겁지겁 그녀를 제 자취방으로 들였습니다. 편히 앉으라고 의자를 빼드렸는데 그녀가 헛기침을 하면서 제 밑을 스쩍 보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봤더니 제가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집에 편히 있으면서 공부만 하다 보니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게 습관이 돼서 몰랐었어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위로 추리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과외가 시작됐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 만에 여자를 직접 만나는 건지, 그것도 제 이상형이랑 이렇게 비슷한 여자라니, 마음이 설레어서 도통 과외에 집중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문제에 관련된 질문이 아닌 그녀에게 관련된 질문만 하고 있었어요. 남친은 있는지, 몇 살인지, 뭐 이런 것들만 저도 모르게 계속 묻자 그녀는 집중 못하는 제가 웃겼던지 슬쩍 웃으면서 다시 문제에 집중해 달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천사같이 예뻤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과외가 끝나고 그녀를 내보냈는데 방 안에 있는 그녀의 향수 냄새에 도저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스스로 얼마나 달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는 공부고 뭐고 다 뒤로 젖히고 그녀의 인스타나 카톡 프사만 매번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마침 그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 녀석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 여자를 알고 있냐면서 물으니까 그 친구는 오히려 저한테 우리 과탑 여신을 너가 어떻게 아냐면서 되묻더라고요. 과탑 여신이라니. 그녀의 외모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했지만 그럴수록 저한테서 멀어지는 느낌만 들어서 우울하더라고요. 그 잘난 대학에 다니면서 과탑의 여신이라니. 제 스스로가 패배자인 것만 같아서 술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주말에 술이나 한잔하자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집중이 되지도 않는 문제집을 풀면서 매일매일 그녀의 인스타를 확인하다 보니 그 약속한 주말이 되었고 그 녀석이 다니고 있는 대학 근처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학 근처고 주말이다 보니 술집에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시는데 그 녀석이 자기도 요즘 썸 타는 동기가 있다면서 신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냥 성적 맞춰서 아무 대학이나 가버릴 걸 괜히 재수했나 싶더라고요. 그 녀석이 그 썸녀 사진을 보여주는데 썸녀도 귀여웠지만 제 과외를 해주는 그녀가 훨씬 이뻤습니다. 그놈이 계속 썸녀 얘기를 하자 저도 그녀가 보고 싶어서 또 인스타를 들어갔는데 그녀가 스토리를 올렸더라고요. 그 스토리를 확인해 보니 클럽에 가서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보인 그녀의 옷차림은 너무나 섹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 수 없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라며 그 스토리를 친구 녀석에게 보여줬어요. 그러자 그 녀석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클럽이라면서 이 주변 대학에 다니는 애들은 할인을 해줘서 자기 동기들하고도 몇 번 가봤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근처에 있다는 생각에 또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어서 급하게 남은 술을 마시고 그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재수를 하기로 마음 먹기 전에 친구들이랑 딱 한 번 클럽에 간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근데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지나갈 때마다 혹시 그녀는 아닌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친구놈은 이미 한 명 잡았는지 어느새부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전 헛강친 것 같아서 계단 뒤에서 잠깐 쉴까 싶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순간 무슨 슬로우 모션이라도 걸린 것처럼 그녀가 보였어요. 그녀는 인스타 스토리에서 봤던 것처럼 상의가 짧아 배꼽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었고 완전 속옷처럼 짧은 핫팬츠를 입고 있었어요. 귀엽기만 했던 그녀가 이렇게 섹시할 수도 있다니 전 정말 코피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신나게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슬쩍 다가갔습니다. 저도 춤을 추는 척하면서 슬금슬금 그녀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몸을 밀착시켰어요. 상의가 짧아서 그녀의 맨살이 제 손에 닿는데 정말 짜릿했습니다. 그녀는 제 스킨십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추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더 허리를 꽉 안아버리자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팔을 올려 제 목을 쓰다듬더라고요. 그녀의 손길에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꽉 안은 채 춤을 췄어요. 이러다가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녀의 턱을 잡아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는 제 키스에 몸을 돌려 그냥 저를 안아버리면서 더 강렬히 키스를 퍼붓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마주보면서 서로를 안고 미친 듯이 키스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서로 눈이 마주치긴 했는데
아마도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대로 데리고 밖으로 나갈까, 키스를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그녀의 팔을 잡아 당기더라고요. 서로 집중하면서 키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지 싶었어요. 알고 보니 그녀의 친구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녀는 그녀의 친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렇게 정열적으로 키스를 했다니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밤이었어요. 결국 저도 친구와 함께 클럽을 나왔고 첫 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해가 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도 흥분해서 그런 건지 쉽게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와의 키스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느냐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녀가 제 자취방에 와서 또 과외를 한다는 생각에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그녀를 만나면 그때 그 클럽에서 키스했던 남자가 저였다는 사실을 밝혀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말아야 하나요? 만약 밝힌다면 그 후에도 그녀는 계속 과외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님 불편해할까요? 그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부가 손에 잡히질 않아요. 제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썰주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연 제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희 집안은 여자를 밝히는 아버지 덕분에 일찍이 파탄이 났었어요.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이웃집 유부녀와 바람이 나는 바람에 그 계기로 인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세상 모든 어머니께서들 그러하시듯 저를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키울 경제력이 없어 결국 저는 아버지께서 맞으시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데려온 새 엄마와 그녀가 데려온 딸, 저보다 3살이 많은 새 누나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너무나도 어렸을 때라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이 가정도 얼마 가지 않았고 아버지는 또 이혼을 하시고 또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셨죠. 2번의 이혼 끝에 맞이한 3번째 어머니는 굉장히 다정하고 현명하신 분이셨어요. 이리저리 날뛰던 아버지께서도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고 새 어머니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2분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어요. 저와는 무려 12살이나 차이가 나는 막둥이가 태어난 거죠. 제가 어복이었다 싶은 동생이에요. 지금 그런 녀석이 대학에 들어갔다니 새삼 또 놀라요. 언제까지나 제겐 애기 같은데 말이죠. 꽤나 복잡한 가정사를 뒤로하고 저는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주신 덕분에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고 이제 막 자취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게 미리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시고는 불쑥 제 자취방을 찾으셨어요. 오랜만에 단둘이 밥을 먹자고 하시면서 저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셨어요. 표정이 어두우시길래 무슨 일이 있냐 여쭈니 어렵게 말문을 여시더라고요. 첫 번째 새 엄마 기억하냐면서 교통사고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면서 이미 장례식까지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혼자 남은 새 엄마의 딸이 안타까워 대학 졸업 때까지만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했어요. 물론 어머니께서도 동의하셨다고 하면서요. 저는 어머니께서 동의하셨다면 저도 괜찮으니 걱정 마시라고 하니 사실은 그 딸아이와 함께 자취방을 쓰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곧 대학을 졸업할 것이고 저는 곧 군대를 입대한 예정이니 같이 지내는 기간이 몇 개월 되지 않을 거라며
그동안 그 아이가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게 옆에서 잘 챙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이나 다름없는 새 누나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 저에게는 초면이나 마찬가지인 새 누나는 솔직히 정말 예뻤어요.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에 새하얀 피부, 살짝 마른 몸매, 속쌍꺼풀이 있는 큰 눈. 정말 예쁘더라고요. 방에 짐 정리하는 걸 도와주고 곧 저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새 누나를 잘 챙겨주라며 갈비탕을 미리 가져다 주셨거든요. 새 누나도 상심이 큰지 야위였고 밥도 잘 못 먹더라고요. 그렇게 첫날은 어영부영 지나갔습니다. 저도 다음날부터는 학교도 나가고 과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이리저리 꽤 바쁘게 지내느냐 새 누나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새 누나의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새 누나와 맛있는 걸 먹으라고 용돈을 좀 더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제도 마침 다 끝났고 배도 고파서 새 누나와 함께 먹으려고 초밥을 사갔습니다. 새 누나의 방문을 두드리니 새 누나는 좀 더 야윈 모습으로 방문을 열더라고요. 집안이라 편하게 나시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사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포장해온 초밥을 내밀며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식탁에 마주 앉아 포장지를 뜯고 초밥을 먹는데 새 누나는 역시나 잘 먹지 못하더군요. 천천히 드시라며 물을 건네주자 새 누나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휴지를 건네며 괜찮으냐 물었습니다. 새 누나는 미안하다며 엄마가 초밥을 좋아했던 게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깨라도 기댈 수 있게 새 누나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그녀를 안아주자 제 품에 안겨 조용히 흐느끼더라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새 누나의 눈물을 보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 그녀는 제 품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새 누나의 눈물이 멈춘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그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품에서 이렇게 울고 나니 속이 조금 개운한 것 같다며 그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너무 피곤한데 혹시 잠들 때까지만 곁에서 안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그녀는 정말 곧 있으면 쓰러질 것만 같이 위태로워 보여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 말라며 잠들 때까지 곁에서 있어주겠다며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그 후 새 누나는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그녀에게서 나는 샴푸 냄새에 순간 아찔하더군요. 새 누나는 제 손을 잡고 저를 그녀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침대에 먼저 눕히더라고요. 침대는 급하게 마련한 거라 그렇게 크지가 않아 둘이서 나란히 눕기에는 약간 좁았어요. 새 누나도 곧 제 옆에 바짝 붙더니 저를 죽부인처럼 끌어안더군요. 순간 제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렇게 새 누나는 저를 끌어안고는 점점 제게 더 가까이 오더니 입술을 맞대더군요. 사고가 정지되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물쭈물하는데 새 누나가 다 잊게 해달라면서 제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그 이후로도 해가 뜨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같이 사니 이런 게 참 좋더군요. 각자의 방이 따로 있었지만 우리는 언제나 늘 같은 방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죠. 새 누나도 점점 웃는 일이 많아지고 밥도 잘 먹고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영장이 나와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새 누나는 졸업을 하고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솔직히 새 누나가 한 번이라도 면회를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새 누나를 본 적이 없네요. 휴가를 나왔을 때 집에 가보니 누나는 이미 짐을 다 싸서 나간 후였던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굳이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아마 연락처도 바꾸지 않았을까 해요. 그냥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들으면 새 누나는 제가 누군지 알지 않을까요? 잘 지내고 있는지 문자라도 주면 좋겠어요.